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15라운드 경기인데요. 서로가 무승부에 만족하지 않고 승리를 쫓으면서 90분 내내 쉴 틈 없는 공수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그 와중에 양팀 감독의 수싸움까지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경기의 퀄리티를 더욱 높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와 포항 두 팀의 명승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경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대구는 베스트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체력인데요. 주전 선수들 상당수가 주중 FA컵에서 연장 혈투까지 치렀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죠. 포항은 몇 자리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핵심 미드필더 신진호가 오랜만에 돌아왔고 FA컵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던 그랜트가 리그에서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다만 그랜트의 파트너 박찬용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멀티플레이어 박승욱이 그 공백을 메웠죠. 이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양팀의 끊임없는 압박 덕분이었는데요. 쉴 틈 없이 뺏기면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때문에 두 팀의 압박 형태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포항의 수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은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적인 맨투맨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모세스와 고영준 그리고 후방 미드필더 이승모를 높이 끌어와 대구의 중앙 라인을 틀어막습니다. 상대 공격 방향 쪽의 윙어도 센터백을 견제하죠. 그리고 대구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죠. 바로 세징야 봉쇄인데요. 포항은 신광훈을 활용해 맨투맨 마크를 붙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은 이광혁이 깊이 내려와서 도와주죠. 세징야 맨마킹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포항 수비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압박 시엔 앞에 있는 센터백까지 견제해줘야 하는 이광혁은 앞뒤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해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한 번에 넘어올 경우 측면을 막아줄 선수가 없죠. 신광훈이 세징야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뚫으려는 대구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단 우측면 공격인데요. 왼쪽엔 세징야를 묶기 위해 수비가 몰리지만 상대적으로 널널한 반대쪽에선 황재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재원은 측면을 넓히면서도 수시로 크로스를 시도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눈에 띄는 건 센터백 정태욱의 오버래핑입니다. 정태욱은 수시로 전진하면서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도와주는데요. 정태욱은 고재현, 황재원과 함께 측면에서 공격을 만들어가죠. 한쪽 스토퍼의 오버래핑은 가마 감독 이후 대구 공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격 루트는 세징야와 제카를 활용한 간결한 공격인데요. 일단 제카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공을 지켜내고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죠. 제카의 신체 조건과 제공권은 대구 공격의 큰 무기입니다. 제카가 만들어낸 공간을 약속된 패턴으로 고재현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항상 제카 주변을 맴도는 세징야에게 내주면 공격이 완성되죠. 이준용이 올려줍니다. 제카 가슴으로 받고 자 때리지 않고 슛! 오! 세징야! 이날 신광훈이 세징야를 전담 마크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막을 순 없었는데요. 늘 그렇듯이 세징야는 대구의 공격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전 선제골은 대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공격 루트가 모두 나온 장면인데요. 세징야로부터 시작된 공격은 우측으로 전환되고 이후 오른쪽에서 황재원의 크로스에 이은 제카의 헤더 득점으로 이어지죠. 세징야가 공격에서 맹활약하는 만큼 수비 상황에선 전술적으로 큰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대구의 수비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가마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달라진 대구의 색깔이라고 하면 압박의 높이와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높은 위치에서부터 볼을 탈취하려 달려들고 공격 마무리까지 이어지죠. 역습하는 것을 또 한번 끊어내는 홍철입니다. 자, 세징야 가운데로 라마스! 평국의 선방. 하지만 라마스의 왼발 너무나 정확합니다. 만약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하프라인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섭니다. 기본적으로 5-4-1의 대형을 세우는데 무작정 움츠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려 노력하죠. 라마스와 이진용은 적극적으로 상대의 미드필더를 방해하려 뛰쳐나갑니다. 자신의 압박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강하게 달라붙어주는데요. 다만 이 뒤에 생기는 공간은 포항이 노려볼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수비 대형 자체가 횡적으로 굉장히 좁게 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촘촘한 수비 간격으로 인해 반대쪽에 고재현이 이렇게 중앙까지 자리하는데요. 이 역시 효과적인 한쪽 측면 압박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전체의 수비 기조가 적극적인 팀 단위 압박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포항은 빠르게 반대 전환을 통해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포항은 이렇게 공격 방향을 전환할 수만 있다면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홍철 한 명을 두고 2대1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한 가지 약점이 노출되는데요. 바로 세징야가 있는 곳입니다. 대구는 세징야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술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세징야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오며 힘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포항이 세징야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대구는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순간이 연출되는데요. 이는 이번 경기 내내 반복해서 나오게 될 포항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이제 포항의 공격 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면은 정태욱의 뒤를 노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임상엽은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하면서 상대 수비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죠. 왼쪽에서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이후 수비를 밀어낸 공간은 모세스가 활용하려 하고 이 위치로 패스가 투입되죠. 반대쪽은 경기 초중반까지 이광혁이 서던 곳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세징야 위치에서의 약점이 계속되자 김기동 감독은 빠르게 변화를 주는데요. 이광혁과 임상엽의 위치를 바꾼 뒤 임상엽은 우측면, 즉 세징야가 수비를 돕지 못하는 위치에서 활동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광훈의 오버래핑까지 늘어나는데요. 임상엽은 가운데로 좁히고 신광훈이 올라오면서 우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세징야가 수비를 돕지 않으면 포항은 원활하게 숫자 싸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반전 양팀 색깔이 드러난 장면인데요. 포항은 세징야 뒤로 공을 투입합니다. 대구는 세징야를 대신해 이진용이 측면을 커버해주는데요. 이때 생기는 공간으로 포항은 곧바로 공을 투입하죠. 이후엔 대구가 공격을 끊어내는데 수비 부담을 덜고 전방에서 대기하던 세징야를 통해서 곧바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전반 종료 직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포항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더욱 치열해질 후반전을 예고했죠. 와, 텀블링 나오네요. 네. 이거는 지금 신진호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 좋았어요. 완벽하게 니어 포스트로 맞춰주는 신진호의 프리킥. 후반 시작과 동시에 포항은 정재희를 투입합니다. 정재희는 우측면을 혼자 힘으로 흔들 수 있는 자원이죠. 전반전 눈여겨본 대구의 약점, 세징야의 뒷공간을 대놓고 파고들겠다는 노림수가 보이는 교체였습니다. 정재희는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대에 부응하는데요. 리그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잡았고요. 정재희. 포항의 역전골입니다. 와, 정말 김기동 감독의 교체 카드는 경기 때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크로스 공격을 앞세워 응수합니다. 역시 세징야를 중심으로 풀어가는데요. 동점골 장면은 이번에도 우측면이었죠. 드디어 0점이 잡힌 황재원의 크로스가 고재원의 동점골로 이어집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대구 FC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야, 지금도 계속 붙이는 과정이 있었고 고작이 대구의 인작이 고재현이 해결하면서 6골째 기록합니다. 양팀은 절대 비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포항은 집요하게 우측면을 공략하는데요. 계속해서 세징야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공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공격을 시도하죠. 포항의 대부분 공격은 우측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또 한번 잘라내고요. 올라오는 정재희, 허영준, 신광훈 올렸습니다. 허영준 쪽. 오늘 경기 이후에는 또 바로 A매치 기간으로 2주 이상 접어들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경기를 놓치면 이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이 경기 끝나면 두 팀은 6월 17일과 18일. 허영준 쪽이에요. 허영준. 포항의 집요한 공략이 이어지자 대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징야와 고재현의 자리를 바꿔주는데요. 고재현이 왼쪽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죠. 이 방향이 단단해지면서 포항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포항은 결국 세징야가 있는 쪽으로 공을 보내 찬스를 잡는 건데요. 이제는 왼쪽을 적극 활용하죠. 세징야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포항은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항은 집요하게 대구의 빈틈을 파고드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양팀의 수싸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면 세징야가 우측으로 오면서 얻게 된 효과도 있습니다. 마침내 신광훈의 맨마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제 보다 자유로워진 세징야는 이전보다 여유롭게 볼을 다루면서 공격을 풀어갑니다. 이제는 전술적인 움직임보단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과 투지가 빛을 발휘할 시간대가 왔는데요. 포항은 계속해서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갑니다. 결국 수비 가담이 없는 곳에서 공간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포항은 왼쪽에서 계속해서 찬스를 잡습니다. 인상에 올렸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이수빈에게 심상민, 임상혁. 자, 측면 부분 조술로 깨고 들어가는 포항입니다. 넘겼습니다. 자, 잡히팅. 자, 정재희 떼주고 신광훈 벗어납니다. 대구는 역시 외국인 3인방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갑니다. 세 선수의 개인 능력을 살린 연계를 통해 간결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자유로워진 세징야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왜 세징야를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지, 포항이 왜 신광훈을 붙여놨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후반전이었습니다. 결과로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라마스 쪽으로 공이 왔습니다. 라마스가 반대편 세징야에게.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비록 무승부로 끝났지만 올 시즌 최고의 명승부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양 감독의 전술적인 수싸움까지 더해지며 수준 높은 경기가 완성됐죠. 무승부를 위한 수동적인 축구가 아닌 승점 3점을 위해 서로 라인을 올린 채 치고받으면 축구가 얼마나 재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